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은 기본적인 백엔드 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에 대한 부분과 컨트롤러, 컨피그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js에 있던 이 라우터 부분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라고 해주고요. 특정 라우터 부분에 저는 센서 라우터.js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포트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임포트는 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우터 부분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라우터에 해당하는 호스트에 대한 부분부터 작성을 해줄 거고, 여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연동 API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포인트 값은 슬래시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save sensor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임포트를 할 부분은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해당하는 컨트롤러의 함수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건데, 일단은 export default 먼저 작성해 주도록 하고, 여기에 라우터 점, 그 다음에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엔드포인트 값은 컨트롤, 그 다음에 슬래시 id 값을 통해서 동적 라우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get을 통해서 컨트롤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라고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를 통해서 다음은 포스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스테이터스 값을 직접적으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스테이터스라고 해주고, 여기서는 업데이트, 여기서 디바이스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말고 업데이트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센서 데이터 수신, 그 다음에 소켓에 해당하는 발송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제어 명령 조회, 여기서 폴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폴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아두이노와 백엔드가 직접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쌓이지 않고 특정 시간마다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폴링이라고 하는 동작이고, 이 폴링이 저희는 1초 간격으로 하거나 또는 2초에서 5초 사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장치 실행, 다시 장치 실행 결과 보고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프론트 엔드 연동 API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우터 일단은 가지고 와주고요. 라우터 점 여기서 get을 해줄 거고, 대시보드로 보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보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get 대시보드 데이터라고 만들어주고, 여기는 초기 데이터, 초기 데이터 조회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라우터의 포스트를 통해서 커맨드 값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커맨드라고 작성해주고, 사용자 제어 명령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set control command 라고 작성해 준 상태에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임포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들 임포트 해 줄게요. 자, 그럼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컨트롤러로 넘어갈 건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센서 컨트롤러를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러 파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포트를 통해서 풀을 가지고 올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는 영역인데, 여기서 config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onfig 그 다음에 db.js. 자, 근데 여기 db.js를 작성을 진행을 해줄 거고, 임포트를 통해서 MariaDB 사용할 거죠. 저희는 MariaDB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mport를 통해서 .env라는 걸 사용해서 이 env가 environment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설정을 진행해 주도록 할 거고, 여기서 host, 그 다음에 user 해당하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리밋까지 해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env를 찍어서 이 env가 db host, 그 다음에 db user, db 패스워드, db name으로 적힐 수 있게 해주고요. export default를 통해서 풀을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nv 파일이 필요한데 여기서 env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백엔드 부분에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 .env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작성된 값들이 다 작성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27.0.0.1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호스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는 루트고요. 저는 5486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 저는 하나 더 작성을 해주면 포트 부분이 있습니다. 포트 부분은 저는 3002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부분 작성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러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1번 센서 데이터 저장 해당하는 부분이고, 순서를 말씀해 드리면 ESP32가 여기서 서버로 갑니다. 서버, 그 다음에 소켓으로 넘어갑니다. 소켓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할 건데 export default 값을 쓰지 않고 export const를 통해서 각각의 함수를 저장해 줄게요. 여기 함수 네임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어싱크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싱크 저는 여기서 이렇게 arrow 펑션을 사용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arrow 펑션 형태로 작성해주고 req, res까지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코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save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제이슨 구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있을 거고 이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바디 값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바디 값을 받아서 특정 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통해서 요거를 인설트를 할 겁니다. 인설트는 템프, 그 다음에 휴머니티, 그 다음에 솔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특정 액추에이터의 실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두이노가 현재 상태를 보고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서 사용자가 클릭한 값이 0에서 1로 바뀌었다면 아두이노에서 0에서 1 값으로 바뀐 값을 같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터스 값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의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뷰의 화면으로 갱신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IO, 소켓에 해당하는 부분의 emit을 통해서 센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하나, 둘, 세 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값 찍어주고요. 여기서는 리스폰스 200을 떨어뜨렸을 때 정상적인 값, 500은 에러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제어 명령에 대한 부분이고요. ESP32가 폴링 동작을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select를 통해서 스테이터스 값과 여기서 모드 값을 확인하고요. 그 해당하는 테이블은 actualter, 그 다음에 state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서 actuate id 값이 여기 물음표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raw 값이 있다면 이 row의 렌스 값이 0이 아닌 값인, 그러니까 값이 있다면을 체크하는 거고요. 스테이터스 값과 그 다음에 모드 값이 1인지 0인지 판단해서 디버깅을 찍어 볼 겁니다. 이 디버깅을 찍어서 실제 요청한 값,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 값과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값이 맞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같이 한번 데이터를 조회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의 제어 부분입니다. 여기선 액추얼리터 제어 부분이 들어가고 해당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 값과 그 다음에 오토 모드인지 아니면 커맨드를 통해서 껐다가 킨 건지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커리문들 각각의 부분들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마지막 네 번째인 대시보드의 초기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이고, 가장 최근에 실제로 더 복잡한 커리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선 간단하게 해당하는 부분들로 구현을 했고요. 자, 실무에서는 뷰를 생성하거나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셀렉트 문이 조금 변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액추에이터 상태값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값을 한 번에 불러오거나 최신 값으로 어떻게 불러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장치 실행 결과에 대한 보고 부분이고요. 아두이노에서 서버로 로그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OK 값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할 건데 일단은 현재 아두이노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할 거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액추에이터 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응답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작성이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백엔드를 실행시켜 볼 건데 패키지.json에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모듈을 통해서 저희가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입의 모듈을 줘야 됩니다. 타입, 그 다음에 모듈을 주면은 이제 실행시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행을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npm run dev를 통해서 백엔드를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3002번의 포트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백엔드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작성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론트엔드로 넘어가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